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이선옥입니다. 이번 제1강은 3D 프린팅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3D 프린터 지도사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 작동 원리와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 및 인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3D 프린팅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접 3D 프린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방법적인 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3D 모델링 중에 팅커캐드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델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큐라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실습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강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3D 프린트 기술 원리와 제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 제품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3D 프린트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는 가장 큰 목표는 3D 프린팅 활용 능력을 증대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 3D 프린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3D 프린팅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는 3D 프린터를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정말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D 프린팅은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린터가요, 3D 프린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모형을 출력한 화면인데 입체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D 프린터와 3D 프린터를 비교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D 프린터입니다. 인쇄물을 평면적으로 출력하죠. 네, 저희가 지금 배우는 3D 프린터는요, 물체를 3차원 형태로 출력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X축, Y축 뿐만 아니라 Z축까지 출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3D 프린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3D 프린터 출력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 출력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제 3D 프린팅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맞춤형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며 필요한 즉시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한번 제작해 볼게요. 사람마다 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현재 신발은 235에서 240, 5mm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발 사이즈가 다 다른 것처럼 237이다. 그리고 발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하게 되면 이 고객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실제로 대형 인기 브랜드 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3D 프린터로 현재 깔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즉시 제작 가능하다는 말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개발할 때 공장에 의뢰를 해서
뭐 일정을 잡고 만들어야 되는데 3D 프린터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만든 모델링을 출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낭비 없는 생산이라는 점입니다. 자, 필요한 양만큼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 가능하고요. 필요할 때 바로 주문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품 비축이 불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재료의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로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보통 의자는 이제 절삭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거죠. 하지만 3D 프린터는요, 절삭하는 게 아니라 저층입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서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삭하는 부분이 없다고, 낭비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디자인의 자유입니다.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외형, 크기, 형태 등을 다양하게 제작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 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조각 작품을 만드는 예제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으로는요, 저렴한 제작 비용입니다. 기존 제조 방식보다 작업 공간 대비 생산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생산으로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설계 수정이 용이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3개를 만들어야 한다면 사람이 다 수제로 만들려면 3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요.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듯이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이 3대의 프린터가 동시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모델링 프로그램만 있으면 우리가 따로 제작을 3사람이 필요 없이 한 사람으로 3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은요, 저희가 만약에 예비 창업가들이 많이 시제품을 만드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시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개선을 해야 된다면은, 바로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 용이가 쉽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3D 프린터 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속도인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아직 3D 프린터가 좀 보편화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방법에 비해 3D 프린터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제품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오랜 출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요, 제작 크기의 제한입니다. 자, 3D 프린터를 보시면 이렇게 베드라는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 공간의 안에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배 모형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베드보다 이 배가 더 크게 된다면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하나, 2개 따로 출력을 해서 조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난 이를 통으로 출력을 해야 한다면 제품 크기에 맞는 큰 사이즈의 3D 프린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프린팅 프로세스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3D 모델링을 하고요. 두 번째 슬라이싱, 세 번째 3D 프린팅입니다. 3D 모델링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문서 작업을 한글이나 워드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3D 프린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3D 프로그램인 팅커캐드나 라이노 같은 곳에서 3D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3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체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싱은요, 일반 프린트에서는 아마 보기 힘드신데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하나의 언어를 바꿔줘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흔히들 G코드라고 합니다. G코드 생성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프린팅인데요. 3D 프린터가 실제로 물체를 출력하는 단계, 생성하는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은 이렇게 3단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6단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요. 아이디어 구상하기 첫 번째 1단계고요. 그리고 3D 모델링 2단계, 그리고 슬라이싱 데이터 정송 3단계, 그리고 3D 프린팅하기 4단계, 후가공 5단계, 그리고 아이디어 제품 완성 검토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6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아이디어 구상하기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디자인을 스케치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스케치는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스케치하기가 힘들고 기존 모형을 해서 조금 변형한다면 사진을 찍으셔도 가능하고요. 단 주의하실 점은 만약 부품을 제작한다면 부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 길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치수를 정확한 밀리미터 단위까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저희가 이제 혼자 모델링 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협업으로 여러 명이 같이 모델링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아이디어 구상하기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D 모델링 하기인데요. 방금 스케치한 모습을 바탕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3D 모델링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3D 모델링을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자, 우선은 저희가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나하나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도 3D 프린터 모델링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싱거버스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가시면 이미 3D 모델링 된 파일을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3D 모델링 해주는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모델링이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요즘은 정부에서 우리 이제 3D 프린팅에 대한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전송인데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슬라이서 프로그램인 큐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모델링한 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처럼 자세하게는 조작이 안 되고요. 이제 크기 정도 변환, 그리고 이제 내부 밀도 정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바구니인데요. 바구니를 불러왔는데 생각한 것보다 좀 작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퍼센트 조절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크기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구니 같은 경우는 약간 압력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런 토끼 모양의 장식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안쪽이 텅 비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압력을 가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밀도를 낮추어서 필라멘트 양도 줄일 수 있고요. 출력 시간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프린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요 제품을 3D 모델링을 출력한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 약간 모양이 다르죠? 자, 그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서포트라는 거예요. 지지대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이 한 층 한 층 저층하는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을 출력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은 지금 넓고 점점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역삼각형을 출력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윗부분은 좁은데 점점 올라갈수록 넓어집니다. 그러면 이 필라멘트가 여기서 밑이 없으니까 녹아지죠. 그게 흘러내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라는 거를 임의로 필라멘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요거는 나중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두껍게 되거나 뭐 이렇게 가끔 출력이 이렇게 엉망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건 다 제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후가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니퍼와 같은 공구를 통해서 서포트를 제거하고 다듬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필히 장갑을 끼시고 안전하게 후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이디어 제품이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한 모델링이랑 좀 다르게 나왔다. 그러시면 그 부분만 다시 우리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수정하셔서 다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단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3D 프린팅 방식 및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7가지 저층 제조 방식 분류가 있는데요. 자,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런 7가지 저층 재료 방식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우선 명칭에 대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선은 재료 압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액조 강경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접착제 분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재료 분사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제어 용착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분말 베드 융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재 저층 방식이 있습니다. 좀 용어들이 말이 어렵죠? 네. 저희는 이런 정도만 있다고 아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이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쉽게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요, 액체 기반입니다. 말 그대로 액체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는 건데요. 그게 SLA라고 합니다. 이번엔 파우더 기반인데요. 파우더 말처럼 분말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SL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체 기반인데요. FDM 방식으로 우리가 화면에 보았던 3D 프린팅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각 방법에 대해서 방식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체 방식인데요. 강경화 저층 방식이라고 SLA입니다. 자, 방식은요. 빛을 쐬면 굳는 성질을 가진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에 레이저를 쏘아 한 줄씩 붙이는 방식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레이저를 쏘아서 만듭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통 안에 레진이라는 액체가 있어요. 요거를 레이저가 쏘아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굳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요, 표면이 매끄럽고 정교합니다. 네, 단점은 단단하지 못하고 고가의 출력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파우더 기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레이저 소결 방식인 SLS입니다. 자, 방식은 미세한 가루로 만든 재료를 한 층씩 쌓으며 레이저나 액체 접착제 등을 녹여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사용하실 때 가루의 크기는 비슷해야 됩니다.
설명해 드리면, 이런 통에 분말 가루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를 쏘아서 액체 접착제와 함께 굳어지는 과정인데요. 장점으로는 출력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쓸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요. 이렇게 이미 분말이 다 이렇게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서포트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저를 쏘아서 그 부분만 굳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단점은 출력 크기가 제한적이며 고가의 출력비가 있습니다. 자, 고체 기반인데요. 용육 적층 방식입니다. FDM이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수지나 금속 등 재료를 녹인 후 노즐을 통해 치약처럼 짜내면서 쌓는 방식. 저렴한 개인용 3D 프린터가 대부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요, 내구성이 가장 좋고요, 출력비가 저렴합니다. 단점은 지금 잘 화면에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표면이 거칠고 출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3D 프린팅 재료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인데요. 금속은 단일 금속이나 합금 재료는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교육 쪽에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금속 재료는요, 알루미늄과 코발트 유도체가 있습니다. 자, 금, 은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금속 세공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반지도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고가의 재료비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 형태로 급속 소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레이우드인데요. 우리가 아까 의자 만드는 예시를 드렸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라멘트가 나무 분말과 합성 수지를 이용해서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라멘트로 제공되면서 이게 하나씩 풀리면서 출력이 되는데요. 자, 출력하시면 이렇게 나무 모양처럼 보이세요. 지금 제가 출력한 걸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출력됩니다. 나무 같죠? 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내부 밀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 물질인데요. 이 분야는 지금 의료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체 조직 및 부서진 뼈도 프린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는 지금 바이오 물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연구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한 예로 지금 심장까지 만들 수 있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인리스인데요. 강도가 좋아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는 재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말 형태로 급속 소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식품인데요. 3D 프린트로 푸드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냥 일반 프린터와 좀 달리 3D 푸드 프린터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재료가 원하는 음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설탕, 고기, 초콜릿, 단백질 등 다양한 재료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인데요. 요거는 지금 단백질 가루인 청국장 가루로 재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쿠키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 재료는 이제 세라믹인데요. 세라믹 재질은 프린팅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가공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자기 굽듯이 가열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 3D 프린트를 이용해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드릴 재료는 알루마이드인데요. 알루미늄 분말과 폴리아미드를 결합시켜 만든 재료입니다. 분말 소결 방식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알루미늄을 섞어서 표면이 메탈릭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번엔 종이인데요. 종이도 3D 프린트가 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손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리가 친환경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가공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플라스틱인데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 같은 플라스틱 계열은 일반적으로 분말 혹은 필라멘트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ABS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FDM 방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강도가 좋으며 다양한 색상의 필라멘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재료는 PLA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자, 옥수수 전분 원료로 만든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입니다. 이렇게 필라멘트 형태로 만들어져 FDM 방식에도 널리 쓰이는 재료인데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친환경 소재로 3D 프린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제가 지금 만든 것도요, 다 PLA 이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 재료와 종류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필라멘트, 여기가 3D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필라멘트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3D 프린터에 출력하라고 신호를 주면요. 이 필라멘트가 녹아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출력된 부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 학습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3D 프린트 정의를 배웠는데요. 3D 프린팅이랑 그리고 2D 프린터와 3D 프린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3D 프린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3D 프린팅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선은 1단계 아이디어, 2단계 모델링, 3단계 슬라이싱, 4단계 프린팅, 그리고 5단계 후가공, 완료. 이 단계로 우리가 3D 프린팅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3D 프린팅 원리와 소재를 배웠는데요. 자, 액체 기반의 SLA, 파우더 기반의 SLS, 그리고 고체 기반의 FDM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제 재료 및 종류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많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놀라우시죠? 앞으로 1강부터 20강 모두 들으시면요. 실제로 3D 프린터 모델링도 가능하시고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